이미 3학년이면 영어가 거의 끝난 상태로 온 아이들과 지금 학군지 목동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엄마들이 내 아이가 굉장히 잘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목동 서울 서정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한송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한 22년차 교사고요. 영어랑 음악 전담을 거쳐서 작년에도 올해도 연속으로 3학년 담임선생님을 맡고 있어요. 지금 이제 초등에서는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네. 요즘 격차가 진짜 많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리죠. 네.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갭이 크고요. 이미 3학년이면 영어가 거의 끝난 상태로 온 아이들과 알파벳을 못 쓰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학군지 목동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엄마들이 내 아이가 굉장히 잘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험을 보면은 알파벳 대소문자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초가 잘 다져졌나 꼭 확인을 하시고 학원만 믿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이제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뭐 팝송이든 영화든 리스닝이 완벽한 애들도 있고 기본적인 단어 뭐 애플 이런 단어조차도 못 쓰는 아이들도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중도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참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교과서를 펴면 초등학교 교과서 보셨어요? 그림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문장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문장이 단 한 문장도 없어서 아이들이 설령 복습을 하려고 해도 영어 교과서 안에서는 문장이 없어요. 그게 이제 초등 교육과정의 기준에서 아이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문장 정도는 키 센텐스 정도는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 단어들도 나오면 좋겠는데 약간의 단어 제공 외에는 아이들이 배우는 다이얼로그 문장이 전혀 없습니다. 쌤 요즘에도 원어민 선생님이 함께 가르치나요? 원어민은 제가 예전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 책임이었는데 학교별로 다 다르고 지금은 사실 효율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서 서울시에 있는 원어민들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 학교에서 오시는 원어민은 뭐 30명을 다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40분 수업 중에 원어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분, 15분? 네,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10분, 15분에서 내 아이랑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학년 때는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굉장히 힘들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어 이렇게 흠뻑 빠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사실 남자애라 외적인 보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 약간 두꺼운 챕터북을 이제 리더스북부터 시작했는데 이거를 읽어내면은 엄마가 $1씩 줄게. 네. 근데 아이가 원래 이제 저랑 읽기 시작하다가 혼자 읽으면서 완전 책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보상이 없어도 좋아했고 엄마가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내 아이가 뭐 스포츠를 좋아하냐 아니면은 판타지를 좋아하냐 그런 어떤 좋아하는 분야를 알아내서 그거 관련된 영어책을 완전 몰입할 수 있게 계속 제공해주면 아이는 이제 그 영어에 스트레스가 없이 쭉 빠져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쉬운 리더스북, 챕터북 이거를 쫙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학년 때는 중학교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라이팅과 문법을 같이 하셔야 돼요. 리딩만으로는 라이팅이 저절로 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익숙함과 실제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리는 그런 아주 뾰족한 그런 시험에서는 리딩 실력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중학교 내신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한테 I+1 정도의 단계로 아이가 이제 이 책을 많이 읽었을 때 여기에서 한 90%, 80% 정도의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이면은 어머니께서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계속 아이한테 제공해 주시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의 도서관에 항상 꾸준히 데리고 다니시는 습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막내 이제 셋째 아이를 데리고 매일 도서관에 갑니다. 저녁까지 열어주는 도서관이 있어서 저녁 한 8시만 되면은 아이랑 도서관에 가서 계속 어린 유치원생이지만 이제
한국어 책 절반, 그 다음에 챕터북, 영어 챕터북 반 이렇게 읽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읽어두셔야 되는 게 제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고 큰애도 고등학생인데 더 이상 영어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책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두는 시간은 바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그게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중학교 때 읽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중학생 엄마의 입장에서는 중학교 때는 수학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영어 챕터북에서 이제 좀 어려운 뭐 워리어스라든지 조금 두꺼운 책까지 아이한테 도전하게끔 그 도전을 했을 때 보상을 해주고 아이에게 무한한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가 내가 뭐 200페이지도 읽을 수 있구나, 250페이지도 읽을 수 있구나, 아니 엄마 나는 뭐 20페이지 넘어 못 읽는데 괜찮아, 근데 한번 요번만 25페이지 읽어볼까, 이렇게 조금씩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책을 어머니께서 계속 열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갔다 와서 제가 아차 싶은 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이제 뭐 프리토킹도 자유로워지고 뭐 유튜브만 봐도 영어 채널만 보고 뭐 팝송만 듣고 이런 거는 좋은데 국어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반 애들을 가르칠 때도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라이팅 숙제가 많아가지고 영어는 정말 잘 씁니다. 근데 국어 맞춤법이 정말 엉망이에요. 주제 글쓰기를 시키면은 틀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영어보다 오히려 국어가 확실히 떨어진 것 같아요. 한국 아이들조차도 그 영어에 대한 학구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영어 학원에 들이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거만큼 국어에 대해서 들인 시간이 적어서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더 못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까지 받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발목을 잡냐 하면 이제 중학교쯤 가서 과학, 사회 이런 분야의 이제 언어들이 너무 어려워지면은, 그리고 이제 국어에서도 고전문학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은 요즘 사실 내 아이의 그 대학을 결정한 게 국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국어 성적을 다시 올린 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영어책을 쓰긴 했지만 문해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해력을 위해서 영어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꼭 균형점을 찾으셔야 되고 국어 독서를 충분히 하고 특히 5, 6학년 전후에 꼭 한자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자를 되게 좋아해서 대학교 때 한자 1급을 딴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전후로 보이는 세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연상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한자를 배웠을 때 내 뇌가 그 시냅스라 그러죠. 뉴런이 이렇게 시냅스 뻗어가듯이 확장하고 연상하는 게 굉장히 좋아져서 처음 보는 단어를 봤을 때 두려움 없이 이건 이 단어야 이렇게 탁 감이 좋아집니다. 국어의 감이 좋아진다는 거는 국어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과학, 영어 모든 분야에서 그 이해력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머니들께서 이제 아이들이 잘하기를 바란 욕심에 1, 2학년 때 한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언어라 다 까먹어요. 근데 그러면 최적기는 제 생각에는 4, 5, 6학년에 뭐 한국 어문회나 이런 한자 급수 시험 있잖아요. 그거를 8급, 7급, 6급, 5급 정도까지, 아니면은 조금 더 잘하기 원하면 4급 정도까지 따두면 중학교 때 어떤 새로운 과학책을 읽든 사회책을 읽든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이해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아니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독서의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정말 인생의 걸음을 깔아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해력에 영어뿐만 아니라 이 독서와 한국어 문해력을 정말 깊이 파줘야 아이들이 쭉 성장하는데 이 아이가 무슨 직업을 갖든 이 가장 밑바탕은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